자, 이제 중간 제목이 바뀌어서 교육적 슈퍼비전입니다. 자, 지금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보고 있는데요. 행정, 교육, 지지, 그 중에서 교육적 슈퍼비전입니다. 초보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영역은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종의 교육, 학습, 지금 여러분도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도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자,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 향상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를 가르치고 학습을 촉진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원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적 슈퍼비전의 세부 과업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학습 원칙의 적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슈퍼바이저의 관점입니다. 슈퍼바이저로서 지금 막 이제 첫 출근한 경험 없는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성장시켜낼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 중에 하나는 실천의 한계를 느꼈을 때 학습 동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슨 모델, 무슨 기법, 여러 가지 학습을 합니다만, 그걸 클라이언트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클라이언트가 긍정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 때, 그럴 때 다시 책을 보고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 그럴 때 학습을 뭔가 공부 좀 더 해봐야겠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폭 가지고는 클라이언트 잘 도울 수 없을 것 같아. 그 벽에 부딪힌 느낌이 있었을 때가 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사례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교육적 슈퍼비전의 세부 과업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방법, 이것은 슈퍼바이지의 입장입니다. 슈퍼바이지의 입장인데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을 땐 피드백을 요청하라는 것, 그리고 피드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청하라는 것, 피드백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실습 지도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슈퍼비전을 잘 제공해주지 못한 상황은 대개는 너무 바빠서이죠, 대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검토해달라, 제가 잘했는지 검토해달라고 어떤 서류라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이걸 거절할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뭐 굉장히 바쁜 과정에서도 어떤 사회복지사는 저한테 이제 무슨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안 볼 수가 없죠, 제 입장에서. 요청하면 대개는 아무리 바빠도 코멘트를, 의견을 제공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드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청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대개 이 슈퍼비전이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 이 방향인데 경험자인 슈퍼바이저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방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현장에 있는 실무 슈퍼바이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피드백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청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존중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보겠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정신과적인 문제로 환촉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활상의 부적응과 대인관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환촉.
일단 정신장애, 그 황땡땡 거의 70대 중반 정도 되는 이제 클라이언트였었는데요. 정신관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환촉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관련된 익숙한 단어가 환청이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는 환청인데, 환촉은 뭐냐 하면 감각 중에 촉각, 제일 대표적인 게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것을 이제 환촉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인데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내 피부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촉감, 감각 중에 촉각 기능에 실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오감이 다 사실은 이 환각이 가능합니다. 환미, 없는 맛이 느껴지는 것도 이제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 오감이 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환청이 그런 것처럼 환촉, 피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이제 뭐 상처가 난 것처럼 느낀다거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낀다거나인데요. 이분도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자꾸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분의 구체적인 이제 문제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문제행동 뭐였었냐 하면 계속 약을 뿌리고 다닙니다. 이제 에프킬라 같은, 더 전에는, 제가 만나기 더 전에는 농약도 뿌린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벌레가 기어다니니까, 실제로 벌레가 기어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 살충제를 자기 몸에, 방에 뿌리고 다니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생활시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 클라이언트들이 아주 불만이 높았습니다. 냄새나고 이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을 치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아주 불편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적응과 대인관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노인 클라이언트가 인지능력이 그다지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행동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인지행동적인 접근, 여러분이 학습에서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학습하셨던 인지행동 모델, 여러 기법들이 있고 뭐 ABCD 모델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교육적 슈퍼비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도록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퍼비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슈퍼바이저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슈퍼바이저로서 물론 뭐 저도 인지행동 모델을 아주 뭐 실천적으로 많이 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관련된 사회복지사들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스타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교육적 슈퍼비전의 의미입니다. 비교적 근데 이제 결과는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아주 이제 구조적으로 구조화해서 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요. 이분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 전에 이제 자기 방에 거주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분이 요양원으로, 그러니까 침대 베드 형태의 요양원으로 옮기면서 널찍한 공간에 타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 약치는 행동이 소거된,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육적인 욕구가 높아지게 되죠. 자,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게 교육적 슈퍼비전, 교육받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많이 부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지적인 슈퍼비전입니다.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그 지지, 여기서 지지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지 격려한다 할 때 그 지지와 동일합니다.
자, 개요를 살펴보면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 제가 앞에서 행정, 교육, 지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 지지적 슈퍼비전은 업무에 만족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아, 나 지금 이 업무 만족하고 또 이 기관에 오래 근무할 거야. 이런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소진을 방지하는 것. 사실 마찬가지의 의미,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요. 자, 소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burnout, 아예 그것도 외래어로 그냥 burnout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burn, 타다고요. out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타서 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out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활활 타서 그게 이제 재가 되어버린 가루가 되온 것에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업무에 지쳐서 사회복지의 업무에 지쳐서 그 어떤 무기력증, 불만 또는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극도로 커진 상태를 번아웃된 상태, 업무 소진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시 이것이 근본 우리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소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관심.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든 간에 무덤덤 이제 빈곤에 처한 노인 클라이언트가 오던 비행 청소년이 오던 내가 저런 클라이언트 한두 번 만나나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클라이언트 만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관계 형성, 감정이입.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가 느끼고 있을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만나고 점심 때는 빈곤에 처한 노인 클라이언트 만나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비행 청소년 만나고 이걸 계속 업무 시간에 감정이입하고 관계 형성하고 또 개입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되는데요. 소진이 된 상태는 뭐냐 하면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지 복지관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는 내가 한두 번 보나. 이렇게 되면 관계 형성도 안 되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좋은 서비스가 될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슈퍼바이지가 이러한 소진에 빠지지 않도록 슈퍼바이저가 지지 격려해서 동기부여된 만족하는 사회복지사로 계속 유지 성장시켜내는 것이 이 슈퍼비전의 지지적 슈퍼비전의 영역에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만족해야 그래야 좋은 서비스가 전달됩니다. 무관심하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소진된 상태로 근무한다면 좋은 서비스가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슈퍼바이지가 지치지 않도록 소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책임을 공유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게 지지이기도 합니다. 자, 김 선생님이 책임져가 아니고 우리 책임질 것이 있으면 같이 책임집시다. 이런 태도, 책임을 공유하는 거고요.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적 슈퍼비전의 세부 과업은 스트레스와 소진의 원인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와 소진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업무를 조정해 준다거나 또 지지 격려해 준다거나 칭찬한다거나 또 현실적인 업무를 지원해 준다거나 업무 양을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소진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4단계로, 물론 또 이거 학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4단계로 나눈 그 개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단계가 이제 나눠지는 건데요. 초창기 열정.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포부도 크고 열정도 있고 자신의 업무를 잘해보고 클라이언트를 잘 도우려는 그런 이제 그런 심리가 아주 그런 초창기 열정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소진의 단계입니다. 번아웃 되는 처음엔 그러다가
하루하루 근무를 하다 보면 뭔가 지치게 되고 흥미의 상실과 침체를 겪게 되는 건데요. 그 원인 중에, 물론 이것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로서 개입하는 만큼 그렇게 금방금방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할 때, 뭐 제가 또 앞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치 클라이언트를 성인군자로, 슈퍼맨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목표 세워놓고 개입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인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이나 저도 제 자신이 성인군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되죠. 클라이언트를 완벽한 사람으로,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클라이언트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학교 중단 청소년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기대했던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뭐 행동도 아주 뭐 이렇게 모범적이고 학교 그만두긴 했지만 잘려서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높았던 그런 청소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복지관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쟤 왜 안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 얘기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치고 경찰에 잡혀가서 그래서 복지관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기대도 많이 했고 이제 노력도 많이 했던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근데 사실은 좀 경험을 쌓고 나면 이런 상황은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초보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 청소년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거에 회의감, 상실, 또 침체, 열심히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잘 변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팀장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흥미의 상실과 침체, 처음에 열정만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생각과 좀 다르네,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상실과 침체의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좌절. 내가 사회복지사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다른 길을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그냥 주어진 일에 마지못해서 이제 출근은 해야 되겠고, 출근을 하긴 하는데 마음은 이제 딴 데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만나서도 당연히 좋은 서비스가 주어질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 사회복지사가 한 6개월 만에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슈퍼바이저가, 중간 관리자인 슈퍼바이저가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업무 조정해주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 사례를 보겠는데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친오빠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는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부모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엄마는 이제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됐고, 아버지는 지방에서, 서울이었는데요. 지방에서 일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 이렇게 10대 후반인 오빠와 둘 다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자 클라이언트가 그 친오빠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는 상황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오빠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성 쉼터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성 쉼터로 입소를 알아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쉼터들이 자리가 남아서 항상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오세요 라고 대답되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쉼터가 다 정원이 꽉 차서, 거기도 정원이 있기 마련이죠. 무한대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요. 쉼터 입소 의뢰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우리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런 대답이 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리고 퇴근 시간은 점점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인데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이중관계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사회복지사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때 실제 담당자가 여자 사회복지사였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동료였었고요. 자기 집으로 데려갈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클라이언트 집에 되돌려보낼 수는 없겠고, 오늘 밤부터라도 쉼터에 입소를 하자니 적절한 의료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저녁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럼 이 사회복지사가 뭐 다른 대안 없으니까 우리 집에, 사회복지사 자기 집에 데려가면 어떨까? 일단 오늘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이중관계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공적 관계하고 사적 관계가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과 오버랩, 겹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는 복지관에서 자는 게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복지관은 숙소가 이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머물도록, 그리고 물론 사회복지사도 함께 있어야겠죠. 그런 상황, 그런 대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금 이 사회복지사, 이 상황에 대해서 초보 사회복지사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슈퍼바이저는 일단 클라이언트보다는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슈퍼바이저가 수고에 대해서 지지 격려하고요. 지금 퇴근도 못하고 뭔가 계속 일을 알아보고 뭐 쉼터 계속 알아보고 안 되면 복지관에서 함께 밤까지 이 청소년과 함께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지 격려하는 것. 그리고 일단 담당인 뭐 김 선생님이 알아서 해. 나는 퇴근할게. 이러지 말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 일단 뭐 고생은 하는데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담당자가 알아서 해야지. 어깨 한번 치고 나는 퇴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위급 다급한 상황이라면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노력해 주는 것. 그게 지지적 슈퍼비전. 지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을 혼자서 여러 번 겪게 되면 초보자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소진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지지 격려해주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주고 하는 것이 지지적인 슈퍼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 사례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노인 시설에서 클라이언트는 현재 80대 후반이고요.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행동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담당자였던 K 사회복지사 김 땡땡이었는데요. 자, 그냥 김 사회복지사라고 하겠습니다. 김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이 이 어르신의 욕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경찰에 좀 데려다 달라고. 지금 저 김 땡땡 사회복지사가 내 돈도 훔쳐갔고 내 휠체어도 좋은 게 있었는데 나쁜 걸로 바꿨고 뭐 물론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지금 신체적으로도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어렵고 저를 만날 때마다 경찰에 좀 데려다 택시 불러서 경찰에 가고 싶다고 신고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했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를 이제 다른 층에 다른 부서로 교체를 해보기도 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가 2층의 상황이었는데 3층으로 부서 배치 전환을 했는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업무에 방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인지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은 거의 효과적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경찰과 협조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방문을 원하시니까 그냥 모의로 경찰 방문하는
이제 그걸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실제가 아닌 모의 상황으로 이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경찰서에 직접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행동이 해소가 될까 그런 거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 가족과 협의해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걸로, 그걸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이, 큰 아들이 와서, 그분도 이제 60대 정도 되셨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전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사망을 하셨고요. 원래 있었던 시설에 납골 묘원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유언 중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이 노인 시설에 돌아가서 나는 묻히고 싶다. 이제 납골 묘원이 있어서. 자, 그래서 한 달 만에 화장이 돼서 단지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진행이 됐는데, 그 장례 과정에서 이 김땡땡 사회복지사가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케어를 잘못해서 지금 이 어르신이, 이 노인이 증상이 심해졌고,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요양원도 옮기고,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니겠는가라는 자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장례 과정에서 그 젊은 20대 후반에 아주 건장한 남자 사회복지사였는데요. 그날 마침 장례식을 하던 날 비도 오고 있었고요. 이 사회복지사가 아주 이제 펑펑 우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장례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모였는데 막 궁금해합니다. 웬 청년이 저렇게 와서 울고 있는지.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보여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인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했던 얘기는 김 선생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고 사회복지사로서 충분한 노력을 했고 이건 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적 슈퍼비전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보 사회복지사는 자책감을 느끼는 것이 해소가 안 되면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안에 그만두는 사회복지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과도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지적 슈퍼비전의 한 영역,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슈퍼바이저는 이제 막 출근한 슈퍼바이지, 경험이 아직 없는 슈퍼바이지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지지적으로 슈퍼비전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엔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